안녕하세요. 그레코 만영입니다. 조국 사태가 계속 심화돼 문 대통령이 궁색한 처지에 빠질 것을 확신한 아베 정권은 경제위기 때 아베노믹스로 세계의 화살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고심히 두 번째 화살을 빼들었습니다. 일제시대 강제징용공 소송 문제로 비롯된 한국과의 자존심 대결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어려움에 처해버렸습니다. 더구나 트럼프는 그걸 빌미로 안보를 들이밀며 무역에서 아베를 금전적으로 농락하는 등 각국가의 외교들도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황도 요미우리, 상케이 신문 정도만이 두둔할 뿐 대부분이 여론에 휘둘리고 있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에서는 조국 사태가 불거져 아베 씨에게는 출구 전략으로 이만한 기회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베 씨가 준비한 그 첫 번째 화살이 뉴욕에서 지난달 말 아베 씨와 트럼프 대통령이 동조하여 문 대통령을 궁지에 몰고 도쿄에서는 니카이 간사장과 아카바 국토교통상이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한국은 은인의 나라 운운하며 양동작전으로 한국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해 그런 것들이 문 대통령의 실책 때문인 양 드러나게 해서 한국 국민에게 호감을 사서 문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을 이간질시켜 갈라치기 수법을 쓴 것입니다. 두 번째 화살로 아이치현에서 전시되고 있던 위안부 소녀상 전시회를 개전 3일 만에 일본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까지 위반하며 부활을 시켜 중지시키더니 이번 한국 내의 조국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파악한 아베 씨는 살을 빼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중지 2달 만인 10월 8일 위안부 소녀상 전시회를 재개시킨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본 국내 여론들이 재개를 주장해도 꿈쩍도 않던 것이 말입니다. 아베가 한국 국민들에게 가한 문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 사이의 두 번째 이간질입니다. 아직 몇 개의 화살이 더 남았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정권이 어느 정권이 됐던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호락하지를 않을 겁니다. 소나기에 지어져야 할 한국이 자꾸 어긋나 국내의 모든 상황이 잘 안 풀린 아베 씨. 열쇠는 분명 한국인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갈 수는 없고 하던 차에 기회가 온 조국 사태. 그러나 아베 씨는 한국 국민을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여론의 10월 초 아베의 국회 소신 표명 연설 등의 평가를 통해 현재 아베가 처한 상황을 잠깐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상의 소신 표명 연설은 그때그때의 정권의 정치 자세나 기본 방침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연초 시작된 통상국회 첫머리의 시정방침 연설과 함께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은 7월 참여연 선거 후 처음 본격적인 설전이 행해지는 국회에서의 연설이다. 외교에서는 미일 무역 교섭의 합의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국내에 있다. 쌍방의 윈윈이라는 수상의 말은 납득이 안 된다. 국민에게 자세한 교섭 경과를 알리지 않고 농업 분야에서 대폭 양보했다. 미국 측과의 교섭 내용, 국내 농업의 영향에 대해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은 동아시아 지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혹을 말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과거 최악이라고 하는 한국과의 관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은 7월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후이다. 그런데 그 당시 경제산업상과 외상은 이번 신개각에서 교체돼 이 문제로 국회 질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수상은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지만 징용공 문제를 염두에 두고 약속 준수만 요구했을 뿐 사태 타개의 호소는 없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북방 영토 문제 등으로 관계가 시원치 못하다. 중국과의 관계만이 다소 트이고 있는데 그 결과로 내년 초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중동 정세를 둘러싸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이란과 미국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씨가 중재 역할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는 않다. 그 근간에는 자위대를 파견하면 대이란 포위망에 참가했다고 보여져 중재자로서의 귀중한 입장을 잃을 것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광역 정전으로 찌바현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 태풍 15호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따져야 한다. 정부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일축하지만 만전을 다하려면 피해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정부 개각은 보류했어야 마땅했다.
아베 수상에게 위기관리 의식은 있었는가? 태풍 15호에 의한 찌바현의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지 오늘로 3주가 됐다. 정전은 거의 해소되었지만 복구의 목표가 서 있지 않은 지역이 아직 일부 남아있다. 2주 이상에 걸친 정기 없는 삶을 겪은 찌바현 주민의 노고는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다. 원래 아베 신조 총리는 정전 발생 2일 만인 11일 정부 개각을 단행했으며 피해를 얕잡아 보고 있었다. 정부나 현의 초동 대응은 무뎌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아니했던 것은 아닐까? 간사이 전력 임원 등의 금품 수령, 간포 생명보험의 부적절 판매를 보도한 프로그램을 둘러싼 NHK의 대응, 위안부 소녀상 전시회의 문화청의 보조금 교부 중지에 관해서도 추궁받았다. 특히 보조금 교부 중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압력으로 헌법의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얕잡아서는 개헌을 논할 자격이 없다. 무엇보다도 분노를 느낀 것은 1일부터 소비세가 10%로 증세되어 국민이 그 부담의 크기나 제도의 복잡함을 재차 실감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수상의 연설에서는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영향에는 계속해 충분히 배려해 가겠습니다 등 판에 박힌 형식으로 표현했다. 수상에게는 증세에 의한 국민의 아픔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증세와 그에 따른 가격 인상에 의한 부담이 국민의 어깨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10% 인상된 소비세 증세가 왜 필요한 것인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장면이 없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 사이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기운이 높지 않다. 수상의 헌법 존중 옹호 의무나 상권 분립의 원칙을 짓밟고 전쟁을 반성하고 부전을 맹세한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원전 재가동,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의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 그래코만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